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옆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증시가 강했습니다. 특히나 좀 우려가 나왔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 상황,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뉴욕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이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들은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이외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 그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전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모더나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특이한 부분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이한 부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급등주들 테슬라라든가 최근에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는데 일단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주들의 흐름들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1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와는 별도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OLED 쪽에 있는 소재 업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4월 달에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선 바닥을 탈피를 해주고 전고점짜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전날 9%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종목별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박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어제 이미 한국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좀 받고서 다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눌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285.4에서 284.5짜리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대죠. 선물 기준으로 정고점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이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목표 타겟으로 볼 수 있는 건 298.5포인트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됐었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선물 시장, 현물 시장을 다 양매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선물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 기준으로 박스 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려면은 아직까지 이 자리대 297.2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선물 기준으로.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자리대 222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다시 회복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자리대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지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전날 외국인 쪽에서 7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어요. 7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거의 이렇게 매수해준 거는 1년 6개월 만에 처음인 부분들이거든요. 작년 1년 6개월 전에 한 80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700만 주대의 이상을 매수를 해준 부분들은 1년 6개월 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서게 된다면 목표 타겟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59,000원 정도 타겟을 좀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해의 이익치가 여전히 좀 하향 조정, 거의 이제 완만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적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주도 섹터들 매물소화 분할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치주들보다는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차별화 시장은 여전히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 중에서 바닥 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하반기 때에도 실적이에요.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줄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섹터들이죠. IT 장비 쪽, 소재 부품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 5G 쪽도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상황 짚고 왔는데요. 오늘 증시 강하게 출발 예상되는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정재훈 위원님께서 어제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SFA 반도체가 1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비비보리 쪽에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재수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고점이니까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괜찮은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이넥스도 말씀드리고 나니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잡고 보면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께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보르아연도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중형주면 중형주, 소형주면 소형주, 대형주면 대형주 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를,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MLCC에 대한 기대감, 일단 자율주행이라든가 ITD가 많아지면서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스몰캡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분들이 있어요. 파인테크닉스라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에서 단기 박스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박스권역 나왔다가 좀 약간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죠.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약세를 이어갔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2%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삼성전자 2% 넘게 뛰네요. 56,800원대, 현재 56,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지난 6월의 고가를 다시 한번 뚫었습니다. 57,000원대까지 다가가면서 현재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오늘 1% 가깝게 힘 받습니다. 83,600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게 뜁니다. 76만 3천원대에서 강하게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 28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택트 업종들 중에서 네이버가 가장 강합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뛰네요. 32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입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상승으로 이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주도 오늘 2%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2% 가깝게 뜁니다. 52만 7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뛰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1.5% 이상 상승하면서 38만 4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강하게 시장 자체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뜁니다. 2237선까지 오르면서 이제 40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 가깝게 뛰네요. 806포인트에서 거래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깝게 뛰면서 현재 10만 3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젠이 1.4%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9,1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HLB가 87,200원대,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1% 넘게 뛰면서 현재 12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에코프로비엠도 강합니다. 1.24% 상승 13만 8,7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대부분 빠지는 종목들 없이 거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까지 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쉬어가네요.
제넥심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1만 4,200원대. 좀 숨가쁘게 올라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SK 머트리얼즈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23만 9,400원대.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18만 9천원대에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분 만에 1,300억 원을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코스피 시장 2,240선을 뚫어냈습니다. 1% 넘는 강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내지를 않아요.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무너지는 애들이 없고 흔들리면은 그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가거나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냥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이 그냥 강하게 쏴주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급락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도 애국 운동, 그래서 애국 테마주들 이런 애들이 지금 불을 붙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애국 테마주들 이미 작년에 이제 7월달에 불화수소 얘기 나올 때서부터 해서 모나미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신성통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국내 의류 제품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리고 불화수소 관련주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행정수조 이전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여전히 수소차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칠라노에 대한 얘기들이 좀 같이 나와주면서 예를 들어서 인텔 칠라노 공정 도입이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 또 어제 또 강하게 또 움직여주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딱 좋은 핑곗거리라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고 종목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강하게 과거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나 빨리 움직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캐몬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거 2월 달에서 1,400원대, 1,350원대 이거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방송 이제 서울경제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때에서는 좋은 얘기를 아무리 얘기가 나왔었어도 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흔들어 놓고 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세게 움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이슈들,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이제 복합이 되면서 이제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금 애국 관련주들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테마주 속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을 선침해하거나 그냥 바닥에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좀 강하게 치는, 그래서 추격 매수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자, 일단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모나미를 질문 주셨는데, 자, 모나미랑 이제 신성통상이랑 같이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 거고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조종시마다 저점 매수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시 매수라는 얘기는 일단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조정받으면 이제 싸게만 공략하면 되는데 신성통상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지금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장대항공의 기준선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깨지기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깨지면 그냥 얘는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깨지지 않으면 눌릴 때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7,300원 정도로 잡으면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2,000원 정도 라인을 손절선을 잡고
조정을 받으면 그 밑에서 이것도 얼마든지 매매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또 수익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조정 시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뭐 모나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모용, 우리나라 이제 문구류 이런 거 하는 브랜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브랜드 사업, 그런 것들 이제 그 옷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좀 붙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의류 관련주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작년에 브라스 얘기가 튀어나왔을 때에서 아무래도 그 IT 부품주, 특히 브라스 관련주들이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어제 있었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물론 이제 인텔의 7나노 공정이 이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였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IT 부품주들은 지수가 넘어가게 되면, 지수는 일단은 2300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빨리 넘어가든 천천히 넘어가든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만 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브라스 관련주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성 쪽으로 해서 지금 저점을 다중바닥형이라고 그래서 저점을 잘 지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쪽에 뭐 애국 테마가 됐든, 그렇죠, 브라스 관련주로 해서 얘가 움직이든, 아니면 지금 IT 부품주들, 아니면 2차 전지, 어차피 후성은 반도체 섹터에도, 반도체 재료에도 엮여 있고요. 특수가스.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에도 엮여 있는데, 2차 전지가 강하든 IT 부품주가 강하든 이쪽은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후성 쪽 같은 종목으로 오히려 차라리 교체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더불어서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종목은요. 세미시스코를 질문 주셨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자, 세미시스코. 자, 세미시스코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것도 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 테마 강세가 나와주면서 같이 움직여준 건데, 얘는 이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브라스뿐만 아니라 몇몇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이제 국산 테마주들 그때 당시 작년에서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에서 갑자기 어제 이슈가 그렇게 부각이 돼서 움직였는데, 얘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9,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 조종시마다 공략을 하면, 지금 IT 부품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크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지금 다시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종시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쑤셔박혀 있는 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대부분 이제 거래들이 다 실렸어요. 그동안 안 움직였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미 거래가 좀 앞전에 좀 실려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원래서부터 거래가 실려 있었던 LNF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지금 다시 움직이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폐업 종목 내지는 아침 시간대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애들이 또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은 잘 보셔야 돼요.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쪽은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저점을 한 번 더 주고 다시 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공략 가능하시고, 당분간 이걸 보유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 질문 종목은요, 덴티움인데요. 자, 덴티움. 자, 덴티움 종목은 일단 실적에 대한 이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실적은 좋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인 거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업체인데, 임플란트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죠.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주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동안 실적이 무지하게 나빴기 때문에, 무지까지는 아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은 괜찮은데 당기순이익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 먼저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실적이 안 좋아봤자 벌써 미리 다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뭐 실적이 나빠봤자 뭐 더 이상 저점을 깰 거는 같지는 않고요. 시장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제나 그저께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회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이슈를 받고 한번 어제 좀 강하게 튀어오른 건데 어쨌든 간에 거래가 실렸고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상향을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를 보고 손절 라인은 39,000원 잡고 요것도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의 그 보유 부분들은 실적이 확실하게 3분기까지 보셔야 돼요. 3분기까지 좋아지면 왜냐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실적들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이미 벌써 다 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안 좋을 거다. 이미 소문이 나 있는 부분이라 두려울 건 없지만 3분기까지도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되면 반등 주고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분기, 3분기 전까지 해서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에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 그때는 7만 원, 8만 원도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주신 종목이 이제 바텍인데요. 바텍. 자, 이것도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관련주 쪽이에요. 이 바텍 같은 경우는 어제 안 그래도 뉴스가 있길래, 어제 10시, 아니요, 10시 아니구나. 1시, 어제 오후 1시, 13시 50분쯤에 여기에서 그 노란톡에 있는, 공개 노란톡방에서 이거를 한번 공략을 할 수 있을 종목으로 한번 정보를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밀리는 것은 어제 여기에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한 상태에서 급등을 주고 지금은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좀 전에 봤었던 종목들의 패턴들과 비슷하게 급등을 주고 조정을 받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지금 매수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매수 적기가 언젠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제였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저는 1시 50분에 이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정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밀리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던 자리가 22,000원 그때 자리입니다. 22,000원대 자리인데 다시 22,000원짜리로 내려오게 되면 동일하게 공략을 해보셔도 돼요. 22,000원 내려오면. 근데 쉽게는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22,000원에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텍을 얘기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뭐 초경량, 저선량, 그 포터블 엑스레이를 출시했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IT 부품주가 됐든, 지금 보면은 지금 자화전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빛소프트 지금 상한가 가고 있고, 엔터주, 게임주.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도 게임주들도 제가 늘 얘기해드리지만, 한 방이 있는 종목들이어서 제약주가 주도주가 맞지만 제약주만 가는 게 아니고 게임주도 가고 엔터주도 가고 IT 부품주,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부품주 다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 것이냐, 쫓아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싸게 살 것이냐.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수라 그러죠. 그래서 매매 능력이 되고요. 손절선을 짧게 1초 만에 사고 2초 만에 팔 수가 있는, 손절할 수 있거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수라 그러는데 선수들은 무슨 종목이 됐든 얼마든지 다 공략이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뭐 YJ 게임즈 공략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선수들은 들어갔다가 바로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데.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잘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약 3달 전쯤에 추천 의견을 주셨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주 질문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지수는 이제 변곡점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대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걸로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3.6이에요. 93.6이라는 것은 이제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기울어졌구나. 그 촉발점은 유럽이 되겠죠. 유로화의 강세, 엔화의 강세. 이머징 쪽을 살펴볼 때가 됐고요. 그동안 이머징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냐가 관건인데 오늘 드디어 2,300억 30분이 안 지났는데 들어오네요. 삼성전자가 아마 새로운 가격을 쓸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을 며칠 전부터 드렸는데 지수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섹터도 판이 커졌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판이 모든 섹터에 다 퍼져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진단, 치료, 백신, 그 외에도 뭐 바이오시밀러나 면역 항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다 돌고 그 다음에 5G 수소 테마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밀었는데 조정 없이 계속 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인텔의 차세대 칩 이연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운더리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아마 그 내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도 아마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많은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들어온 질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어제 좀 급락을 했죠. 어떤가요? 항상 우리가 이제 섹터를 바라볼 때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있고 숫자는 안 나오는데 꿈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보는 게 좋다 그랬죠. 꿈만 먹고 가는 기업은 숫자에 바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제 진단 키트하고 치료제가 같이 이제 급한 조정이 나왔는데 시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잘 나오죠.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30만 원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제 걱정했던 건 이제 치료제 중심의 데카메사손 관련해서 신통제약이 이제 연이틀 하한가를 맞으면서 우려를 촉발하더니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이제 음봉을 맞는데 아마 대주주가 좀 매각을 했다래죠. 그렇지만 뭐 대주주가 매각을 했다는 이슈가 없더라도 신통제약 경우가 이제 현재 8조 갔던 게 반토막 나서 4조인데 여전히 뭐 20억 수익 나는 회사가 4조다. 굉장히 버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모멘텀을 받아서 뭐 시세가 뻗어나갈 때는 얼마든지 뻗어나가겠지만 결국은 본질 가치에 회귀를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종목도 지금 많은데 굳이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 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이 변곡점이에요. 아마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올 것 같은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2,400포인트까지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요. 사실은 좀 저평가죠. 현재 340조 수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점유율 1위와 비메모리 쪽을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인텔발 사연으로 인해서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이 많이 속을 썩였는데 모바일 쪽도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신상품이 들어오면서 라인업이 갖춰질 거고요. 아마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6만 원 타겟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지수 2,400을 간다면 삼성전자가 시세를 끌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기서 시세가 나면 좀 빠른 시세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갖고 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투자 전망이 어떨까요?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됩니다.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모든 자산 쪽이 다 오르죠. 특히 원자재, 기철금속 쪽이 다 오르는데 고려아연은 정광을 재련하면은 뭐
아연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나오죠. 그래서 금가, 아연값이 다 동시에 오르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재련소에서 수급받는 원재료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좀 비싼 가격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아연 재련 마진도 수수료도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2, 4분기는 실적보다 좀 안 나왔습니다만 3, 4분기 이후부터는 좀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50만 원까지 목표가를 갖고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현대차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수소 저장 용기 탱크를 계약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얘기는 들립니다만 어쨌든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진 복합 소재에서 이제 일본 제품을 수입해다가 만들고 있는데 대체를 한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유일한 후보겠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효성 그룹이 분할하면서 부채들이 자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감은 있는데 지금은 성장성이 압도하는 시장이라서 아마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타켓은 15만 원까지 끌고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오르고 있는 장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은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TC라는 종목인데 일단 수소산업 핵심 소재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오전 중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상승을 어느 정도 했다가 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않았지만 일단 하단에서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행을 하지 못하셨다면 일단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고점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일단 상승 시에는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눌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눌린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거나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는 그런 종목들 없습니다. 일단은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고 수소 관련 그리고 신기술, 친환경과 관련해가지고 SK 최근에 이제 SK 회장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수소 연료전지, 산업 육성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태양광, 수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국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면 계속적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나 이제 실효성 부분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활 전반에 좀 퍼져나갈 수 있을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단순히 이제 주유소 같이 기름 이거는 충전소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유소보다 훨씬 많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소 용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도심에 이제 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기대감이 상승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없어졌을 때는 일단은 그런 것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오고 계시면 수익 실현하시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상장 첫날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꼬리 위아래 꼬리도 달고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자체는 매수 시그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은 사실상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단기적인 대응과 손절 대응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종목 한 10% 20% 먹으려다가 그만큼의 하단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바닥 잡혀 있고 기술적인 그런 종목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매수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짧게 잡으시고 오늘 저점 정도는 좀 보시는 상황에서 일단 44,000원 정도 정말 작게 손절가를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저점 구간 43,500원 정도 보시고 저구간 이탈 나오면 그냥 던지시고 나머지 상단에서 조금 더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대응이나 손절 대응이 익숙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릴 말씀이고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종목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을 하는 거는 이제 공모를 받고 한 40% 정도의 플러스 수익을 원하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물량은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 등 출발을 오늘 했는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 매수 시그널 증강현실 오늘 가상현실 관련해서 정부의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에 좀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가상화폐도 오늘 강세이고요. 일단 현재 매물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런 규제 관련 해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 구간을 돌파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의 매수 자리 정확하게 베팅을 완전히 해야 되는 자리보다는 한 정찰대 정도로 투입 가능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매물 구간 딱 부딪혔다 눌림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날아가기보다는 매물 구간 딱 부딪히면 한번 쉬었다가 또 반등을 하고 그런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 구간 딱 7,100원 자리에서 지금 꿈쩍꿈쩍한 저 구간인데 일단 저 자리를 좀 넘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은 살짝 어느 정도 맛보기 정도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일단 5,950원에 10% 보유 중이신데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하단에서 잘 진입은 하셨는데 일단은 수익은 챙겨야 나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눌림목 구간도 만들고 적정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의 상승을 한 거거든요. 거의 5일선을 타고 계속 가다가 이제 11선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준선은 11선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탈이 되면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실현하셔야 나의 실현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시되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눌린 구간에서 재진입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매도하신 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요. 4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입니다. 이 목표가가 6,000원대였는데 이미 9,000원대를 넘어선 종목이기도 하고요.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현재 유니어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3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외에 또 한국카본 그리고 이글백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5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주셨던 현재 유니온 머트리얼이 34%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목표가도 이미 좀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부분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슈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 역시 신고가입니다. 일봉도 당연히 신고가고요. 지금 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고 현재 N자 상승으로의 목표치를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까지 왔다.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힘들겠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슈를 보시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 부분을 입절가로 잡으시고요. 한번 좀 더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슈를 좀 미리 보시고 종목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방탄소년단의 그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번 달 7월 30일에 신규 IPO 관련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예비 심사 관련해서 통과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역시 이러한 이슈도 있고 게임주이기도 하고 요번에 나온 마구마구라는 이제 캐주얼 게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 번 더 붙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바닥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짧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지금 현재 그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그 게임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에 의해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12만 8천 원 정도 공략해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넷마블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와 관련해서 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이주연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만 전문위원님 현재 LOT 백큐ම්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즈, MC넥스 그리고 Y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요. 현재 누적 수익률이 91%를 넘어가고 있는데 테스나 그리고 STI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김광만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테스나가 목표가 3,000원 넘어섰습니다.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은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지금 구간대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테스는 그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건식각 장비를 최근에 이원화를 한다고 해요. 기존에 그 텔이란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분화시켜서 이제 국산화 수혜주로 좀 이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테스가.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은 계속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주요 고객사,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이제 3D 낸드 장비 수주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주가 차트 단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오늘 원래 사실 정말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소격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0원 정도 부근, 27,000원 이하, 26,000원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한 25,000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한 동원점 이상 한 3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 그리고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추천 의견 주셨던 이주열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